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콜라겐이 아파타이트 안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타이트라는 건 단단한 물질이고 또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콜라겐이 끼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피부를 안에도 들어가지만 피부를 바깥에 가서 이게 적층으로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때 이게 휘어진다. 그때 로드가 온다, 스트레인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콜라겐이, 받는, 디포메이션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제네레이트 포텐셜, 피조일렉트릭 포텐셜이 엄청 더 효과적이 되죠. 왜? 단단한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겨지면서 나오는 포텐셜이다. 글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부연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또 하나, 콜라겐이 이제 HA랑 같이 있음으로써 얻는 부가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콜라겐도 이렇게 드라이 상태에서는 피조일렉트릭이 뛰는데, 풀리 하이드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피조일렉트릭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젠 반딩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요게 만약에 풀리 하이드레이티드, 물이 완전히 다 침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게 되냐면, 이들 수소 결합이 끊어지게 되죠. 물 분자가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물과 결합을 하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드라이 콜라겐에 있어서의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가 완전히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HA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방수 효과를 해준다는 거죠. 이 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excess of water was preve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하이드레이트 폼은 이게 되게 되면은 하이드레이트 폼이 안 되게 이렇게 마치 방수 효과처럼 HA가 콜라겐을 싸주고 있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HA랑 콜라겐이 같이 있으면서 부가적인 효과가 어떤 게 되냐.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 하는 얘기는. 이 콜라겐에서 나타나는 일렉트릭 포텐셜, 피조 일렉트릭 포텐셜은 저번 문헌에서는 안 돼. 잠시 나타나잖아요. 잠시 나타나고 지속되는 효과도 짧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HA랑 같이 있으면서 HA는 너는 스토리지 역할만 하고, 나는 여기서 빨리 반응을 센싱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 콜라겐 너는 센싱하는 효과, HA 너는 스토리지 하는 효과로 나눠서 하게 되면, 빨리 자기가 얻었던 일렉트리시티를 HA에다 넘겨주고, 자기는 원상 복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로드가 오는 거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1000만 년이 간다는 등 HA가 스토리지가 이렇게 따지면 그게 저도 많이 물론 이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있겠죠.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게 바른 방향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좋지만 남의 주장도 그만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바텀업도 좋고 좌우도 좋고 그다음에 전후도 좋죠. 이런 걸 모든 걸 3D, 4D로 계산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어떤 휴머니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제 딸이 조금 멋있는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포텐셜은 물론 이전에 설명한 바 있지만, 이게 스트리밍이다 이런 게 이제 냇가란 뜻 아니에요? 시냇가,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물.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포텐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뭔가 흘러다니면서.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니엘 젠지, 볼타전지 이런 얘기하면서 꼭 보통 대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용해가 안으로는 이온이 흘러가고요. 그렇죠. 용해가 안으로는 이온이 흘러가고, 보통 포지티브 이온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얘기. 대개의 경우가. 그 다음에 와이어, 전선줄을 통해서는 일렉트론이 흘러가고요. 네거티브죠. 보통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액에 내에서는 이온이 흘러다니고, 전선줄,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볼타전지 이런 것들이죠, 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대개 경우는 이런 이론이 아주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 뭐 전선줄만 항상 구리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용액으로도 이온이 흐른다. 그래서 이게 카운터 밸런스가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음양이치가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포텐셜이라는 거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느냐. 요거는 이제 카나리쿨라의 월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안에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IFF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림 그려보죠. 뭐 IFF,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다. 그래서 IFF 그런데, 근데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래도 되겠죠.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그냥 순수한 100% 물이 아니잖아요. 일렉트로라이트를 갖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전해질이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소디움, 클로라이드, 칼슘 이런 게 이제 흘러다니고 있죠. 여기에 흘러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나온 거랑 똑같죠. 이온이 흐르네. 아니 이온이 흘러간다는 거는 어디선가 그 반대로 네거티브 일렉트론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렉트론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네. 볼타 전지랑 거의 유사하게 되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일렉트로라이트가 흘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이론하고 거의 상충하죠. 아니, 상충이 아니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얘기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본이라고 봐도 좋고, 카나리쿨라리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본홀. 그래. 이제 좀 더, 초미시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본 또는 카나리쿨라리라고 봐도 좋고요. 여기가, 이제, 카나리쿨라의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로드 디포메이션을 받았다. 이 본이 디포메이션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차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차지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항상 그 반대로 요 안에는 일렉트로라이트니까 요 부분은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이 부분에 가서는 일렉트로라이트가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카운트원이 가서 달라붙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카운트 이온이 달라붙게 된다. 오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보고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일렉트로라이트에 있던 플러스 이온, 포지티브 이온들이 이쪽에 가서 달라붙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겹이 됐죠. 두 층이 되죠. 두 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제 흐르게 되면 여기서 또 일부는 또 요거에 맞춰서 또 이게 네거티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포텐셜의 차이가 나죠. 포텐셜에 어느 한쪽에 되면 마이너스만 몰려 있고 이쪽으로는 플러스만 몰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포텐셜의 차이 이때 나타나는 포텐셜 이걸 보고 제타 포텐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타 포텐셜. 이 제타라는 게 참 쓰기가 힘들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제타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멋있게 쓰다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그 다음에가 이렇게 제타입니다. 제타, 그 다음에 에타, 세타, 이렇게 가죠. 자, 그리스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타 포텐셜이 생기게 되고, 이 포텐셜에 따라서, 이제 여기 플루이드가 아까 흐른다고 그랬죠. 아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로라이트를 가진 플루이드가 있는데, 이쪽에 가서 갑자기 더블레이가 생기면서 포텐셜이 더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온들을 같이 품고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일렉트로 더블레이가 안 생긴 부분이 있어. 그렇죠? 더블레이가 생긴 부분의 걸 이쪽으로 이동시키게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카나리쿨라리 안에, 요게 이제 셀 프로세스가 있겠죠. 오스토사이트에 셀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흘러다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냥 소금물이다. 쉽게 얘기하면. 소금물이다. 또는 설탕물이다. 뭔가 용액이다. 용액이니까, 아이온들을 자기가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옆에 있는 아이온들을 지가 품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온들을 품어서 가져갈 거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어느 한쪽의 아이온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포텐셜의 차이를 갖고서 자기는 움직여간다. 그럼 여기서 어떤 서킷이 형성돼야 돼요. 반드시 서킷은 형성돼야 됩니다. 일렉트론이 흘러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정리하는 게, 그 이상은 더 밝혀진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상을 다 정리하다 보면, 어떤 식의 정리가 나오느냐,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스트리밍 포텐셜이고요. 자, 정리해보죠. 어떤 로드가 왔다. 우리 보면 어떤 로드가 왔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로드다. 아이고, 무겁다. 아, 힘들다. 이렇게만 느끼겠지만, 이 로드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변형을 가져온다. 아주 미미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엡실론처럼. 원래 길이 제로, L 제로에서 델타 L만큼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변형이 가지고 뭐가 별일이 있겠어요? 아니다. 그게 이제 앰프처럼 증폭이 된다. 이거죠. 증폭이 된다. 이런 얘기였죠. 아까. 어떻습니까? 증폭이 되고, 또 하나. 그 안에 있던 본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콜라겐에 의해서 피조일렉트리시티를 띠더라. 그래서 콜라겐에서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띠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일렉트릭 WL을 형성하면서 자기가 마이너스 찾으면 플러스를 띠게 되고, 자기가 플러스라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타 포텐셜을 만들고, 이 제타 포텐셜은 또 어떻게? 결국 스트리밍 포텐셜을 만들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아까처럼 로드가 왔을 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엄청나게 로드를 앰플리케이션 이펙트를 가져가지고 스트레인을 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LCSS에서 했죠. 라쿠나 카나이쿨레 시스템에서. 왜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냥 압력을 점점 더 세지고 정말 못 살겠다. 그 다음에 뭐 페리셀루라 매트리스도 어떻게 플루이드 드래그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테더링 엘리멘트가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 거기에 따라 셀 멤브레인이 일어나고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뭐 그 사이트에 프로세스가 내 마음이 뭐 팽창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셀이 센싱을 하고 그러니까 극심한 압력, 프레셔, 극심한 압력을 앰플리케이션 효과에 의해서 프레셔를 만들더니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다 전기까지 띄워버렸다. 피조 일렉트리시티 그 다음에 제타 포텐셜 이게 전기를 띈 놈들이 또 물이 흘러다니더라. 미치는 거죠. 엄청난 압력 더하기 전기까지. 와 이거 멋진데요. 엄청난 압력, 거기 플러스 유압의 효과, 수압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더하기 전기까지, 제타 포텐셜까지 뛰는, 스트리밍 포텐셜까지 뛰는 상태가 되더라. 이게 우리 본이다. 이게 우리 본이다. 자, 이렇게 엄청난 프레셔와 전기까지 뛰게 되어 있으니, 거기 있는 세포는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 정도면 다 알아들었어요. 네,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방향으로 다 찔러줬는데 너 꽉꽉 눌러줬어. 응? 일 안 해? 그 다음에 너 전기까지 튕겨줬어. 일 안 할 거야? 해야죠. 어스테 사이트가 하는지. 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Let the cell do that. 한 번 더 Let the cell do that. 셀 보고 하게 하란 말이죠. 셀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셀. 응? 거기다 뭐 억지로 인공배 이런 거 뭐 H의 조각 뭐 부스러기 이런 거 넣어주지 말고 거기다 뭐 콜라겐 넣어주니까 바로 없어지니까 야 콜라겐 안 되겠다. 야, H 비슷한 거를 만들어. 그것도 폴리몰피즘 있으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게 좀 더 오래 견디는 것 같다. 이걸로 좀 넣어줘라. 거기다 구멍 좀 내줘봐라.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라. 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뭐 소라 껍데기에 소라 들어가서 삽니까? 절대 안 삽니다. 빈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겠지만 뭐 굴 껍데기 전복 껍데기에 절대 전복 다시 안 들어갑니다. 세포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야죠. 셀이 만들게 해야죠. Let the cell do that. Let the cell do that. 거기다 또 하나 어리석은 거는, 누구 욕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어리석을게요. 차라리 제가 더 어리석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스템셀 어프로치나 이럴 때 보면, 이 셀을 그냥 놓주잖아요. 뭐 어떤 디펙트가 있거나, 뭐, 이렇게 결손부가 생기면, 이 셀도 여기 들어가서, 원래 네가 종자 아니야. 그 우때 할아버지에서부터 네가 직계 종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안을 다시 읽을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메센키머 스템셀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메센키머 스템셀이 모든 걸로 다 변할 수 있으니까 MSC 보고 MSC로 또 이제 빼가지고 봐야죠. 뭐 본메로든 어디서 뭐 빼가지고 뭐 그거 갖다 이거 딱 넣어주죠. 그러면 이 셀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내가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더 먹고 커야 되는데 아직 청소년도 아직 어린 베이비를 갖다 여기다 넣어줬으니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뉴트리션을 취해서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냐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셀 혼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들이 조금은 어리석었다. 아직 제가 어리석을게요. 누구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셀한테 셀을 넣어주는 방식, 이런 방식도 맞지 않았고, 셀이 만들어낸 물질을 넣어주는 방식, 이 말들도 맞지 않아요. 볼까요? 여기 한 편에다 조금 적어보죠. A 플러스 B가 우리 화학 반응식에 이런 거 많이 적죠. A 플러스 B가 이렇게. 그래서 C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 여기는 어떤 이퀴리bri움을 이룬다. 만약에 A가 많아지면 그래서 A 플러스 B는 C다. 그러면 이 셀들이 A 플러스 B라고 그러면 이게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자꾸 프로덕트를 자꾸 넣어주면 어떻게 하라니? 셀들은 더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죠. 이런 식의 역으로 된, 거꾸로 되는 접근 방식. 이게 참 경계해야 될 바인 것 같고, 또 하나 셀을 넣어주는 건 중요한데,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는 셀, 이걸 넣어줘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오히려 이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셀한테 어떤 스티뮬라이를 가해서, 이 셀로 하여금 자기 본분의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바이오미메틱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셀은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걸 센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명령 받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셀한테 주는 명령이 어떤 식의 명령인지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그 윤곽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요? 자, 거기에 맞춰서 그 셀은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언급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드리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자기적 효과, 일렉트로마그네틱 이펙트. 그 반대로 성립되죠. 마그네틱 일렉트릭 이펙트. 그러니까 왜냐면 전자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가 자기력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자기가 전기력으로 변환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터도 나오고 또 어떻게 발전기도 되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항상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리스가 흘러가면 그 주변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죠. 그 반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 보면 이렇게 막스웰 원리, 막스웰 시오리거나 또 이렇게 발생되는 걸 패러데이 커런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 닥터 피해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전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다 전기를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이 있으면, 그래. 당신이 자꾸 그 전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똑같 부러졌다. 그럼 여기다 전기 너무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자, 여기다 전극을 이렇게 양쪽에다 심고, 대충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대충은 아니겠죠. 그분들도 열심히 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플러스든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든, 또 간격을, 프리퀀시를 얼마를 주든, 볼티지를 얼마를 주든, 커런트를 얼마를 주든, 여러 가지 조건을 변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처음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좀 되나 싶다가, 결국은, 일주일 넘어서게 되면, 대개의 경우 무너지고, 요게 이제 괴사가 일어난다. 뼈가 썩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전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띠딩. 대개 경우가 이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전기가 이때문에 그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전기 넣어줘. 배터리를 걸어줘도 1.5V, 9V, 많이 걸어줘. 일본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다 안 좋더라. 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항상 여기서 메탈 산화물이 생기니까, 전기에 가서 산화물이 생기잖아요. 왜 서킷은 항상 형성되려고 하니까. 서킷에 따라서 자기들만 흘러다니면 서킷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로 로드 자체를 악시데이션을 시키니까, 커러전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커러전 바이 프로덕트들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그것들은 결국 인플라마토리 셀들을 일으키더라.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더라. 그래,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이게 전극 꽂는 걸 하지 말고, 여기다 마치 캐퍼시터처럼 전기장을 형성해주자. 이런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를 형성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고, 전극은 삽입하지 않고요. 전극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전극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전극을 삽입하지만 캐퍼시터죠. 그죠? 그래서 요 부위는 전기장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이. 자, 이렇게 해서
터블리 커플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 골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치유시켜보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게 전구 삽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나타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 마그네틱이니까 마그네토 일렉트릭이니까 야 전기를 걸어주니까 이런 뭐 전구 꽂자니까 그렇고 이거 좀 마그네틱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그네틱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다든가 이게 왔다 갔다 해준다든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마그네틱이 아니면 이렇게 크게 회전을 시켜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그네틱을 돌게 되면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포스 힘도 생기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전기가 생기게 되면 일렉트리시티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에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 마그네토 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한 그 어떤 실증적인 어떤 그 결과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미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얻었다 이런 거는 거짓 분야에서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뭐 자석 같은 거 팔찌 이런 거 차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그 노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나 이거 차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디 쭈삣쭈삣하는 거 뭐 저릿저릿한 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서 뭐 쑤시던 게 없어졌어. 경험적인 얘기고 저는 그런 걸 절대 안 믿죠. 저는 그 과학자적인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마그네틱 일렉트로 이펙트 같은데, 이거 어떻게 눈에 보이지가 않고 이걸 참 밝혀내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그래서 덕을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프로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중력에 대한 힘, 그 다음에 다이내믹 메카니컬 로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컨클루전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거진 다 돼갑니다. 뭐 분량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비테이션 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지구상의 중력이 항상 적용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지라고 표현하죠. 그래비티니까 그래비티의 앞자를 따가지고 일지 정도라고 일지라고 표현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마 그 7에서 8G 정도까지 걸린다고 그러죠. 뭐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래서 이 정도의 중력이 걸리게 되면 뭐 조종사들 또 급상승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정신이 잃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7에서 8G라고 그렇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그 뭐 60년대 무슨 아폴로 계획 이런 거 하고 나서부터 보면 이렇게 뭡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뭐 항상 지구로 귀환하고 나면 꼭 그 앰뷸런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서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는 게 보면 대개가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걸 갖다 일지라고 봤을 때 그 우주 공간에서 머물다 오게 되면 0.008G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0분의 8? 1000분의 8G 정도가 걸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미약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니까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계속 로딩,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폴스가 오는 거에 있으면 되겠죠. 이건 거꾸로 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폴스가 없고, 로딩이 없고, 오히려 로딩이 더 떨어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뭐, 향후에 뭐, 그런 일이야 있을까만은 뭐, 화성에 가서 산다는 둥, 우주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오스테오포로시스 현상이 일어나는데, 포로시스가,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일어나는 오스테오포로시스는 거의 메노포절, 폐경기 여성에서 일어나는 오스테오포로시스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골밀도가 약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역시 본이라는 건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고 로드 센세이션한 시스템이고 로드에 따라서 이펙트를 나타내는 오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아까는 로드는 많이 줬지. 이번에 로드가 아예 빼버리니까 이게 포로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원래는 지구상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를 잘 그려야 되는데 하나 좀 길게 그렸죠. 이렇게 다리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자꾸 자연적으로 폴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는 하트에서의 블라드 플로라든가 이런 게 다 조절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니까
이 원래대로라면 많이 갔어야 될 다리에 블라드 플로우니 바디 플루이드가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플루이드가 어떻게 가운데로만 몰리는 센트럴 시프팅이 일어나겠죠. 바디 플루이드 시프팅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셀에 특히나 이 로림 아래 그 다리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열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다이내믹 메카니컬 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메카니컬 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러졌던 뼈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아까 그래서 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장을 걸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원리에 따른다면 로드가 하고 버니 디포메이션하고 피조 일렉트리스트하고 제타 포텐셜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해서 이때서 이러고 나서 이제서야 셀이 센싱을 하더라. 이 이론에 따른다면 어떻게 여기서 로드를 가해주면 붙는 거 아니야? 로드를 그러니까 본 디포메이션을 가해주면 그럴 수도 개연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그래도 부러져서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걸 갖다 자꾸 흔들어주고 걸어봐 더 계속 뛰어봐 이러고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여기다 바이브레이션을 준다는 겁니다. 양쪽에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뭐 로우 매그니티도 뭐 강하지도 않지만 하이 프리퀀시로 바이브레이션을 줘보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메카니컬 로딩을 주니까 본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주는 파양 같은 경우도 뭐 톱니형으로 줄 거니까 사이너사이드로 줄 것인가, 사이너소이드 이렇게 휘어지는 게 S자형으로 이렇게 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특별하게 이게 꼭 집어서 이렇게 뭐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확연하게 좋아졌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신통치 않고 뭐 그래서 그런 기계들도 팔고 FDA 승인도 나고 이랬던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차라리 그런 단순한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러면 울트라 사운드를 고려해주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울트라 사운드. 와, 울트라 사운드입니다, 정말. 울트라니까.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 FDA 승인도 났어요. 그래서 뭐 리푸스라고 돼 있는데요. Low Intensity Pulsed Ultra Sound.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조금 좋아지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게 본을 빨리 치유시키기 위해서 또 뭐 머슬을 자꾸 스티뮬레이션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드가 해주고 본 디포메이션. 근데 이런 것들도 아예 또 우리가 이걸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리석은 접근법이 아니었나. 제가 어리석을게요. 그분들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들을 제가 한 건 아닌데. 인간의 접근법이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도표랄까, 이 순서도를 만들어 보고 나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로드나, 디포메이션을 유발해서 빨리 본을 치유시키자 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2단계는 좀 생략하고 1, 2단계는 아프니까 자꾸 움직이고 흔들고 이러면 아프겠죠. 안 아픈 거. 피조 일렉트리시티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전기를 품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압력을 줘서 전기를 발생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테니까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그냥 피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렉트리시티를 네가 품을 수 있게 캐퍼시터처럼. 특히 이 부분에만 전기가 많이 있어. 또 이 부분에만 부러진 절단면 부분에 이 부분에만 전기가 많이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 또 일렉트로 꽂아야 되고 뭐 배터리 걸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그게 아까 캐퍼시터로 이렇게 캐퍼시터처럼 양쪽에서 그 전극을 걸어주니까 전극이 아니죠. 전압판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게 자체적으로 붕국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업용으로는 코로나 디스차지나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양면, 음면, 나라를 쭉 쏴주기도 하고, 전자총처럼 말이죠. 일렉트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번, 2번 상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3, 4, 5번을 이용해서 이런 본 힐링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도 여러 면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제타 포텐셜을 바꿔주면 어떨까? 아까 그 표에서처럼, 아까 그림에서처럼,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갈 때, 여기 가서 마이너스 차지가 나타나고, 플러스 차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일렉트릭 W가 생기고, 이때 나타나는 제타 포텐셜을 좀 더 세게, 포텐셜이 더 전체가 많게, 이걸 변화시켜줌으로써, 그러니까 4번 단계를 변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또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오히려 다섯 번째, 이 스트리밍 포텐셜을 갖다 강화시키면서 요 부분에서는 국소적으로 전해질이 더 많은 용액을 흐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 부분만큼은 국소적으로 이렇게 서킷을 형성해서 여기서는 인풋이 들어가고 플루이드가 이쪽으로는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좀 더 고농도의 전해질이 흘러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해질 자체가 그렇죠, 고농도 그렇게 만들어서 포텐셜을 더 올리던가, 스트리밍 포텐셜을.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아니, 제 딴에는 지금까지 1, 2번 정도로만 계속 시도를 했던 거를 이 3, 4, 5번 정도로 좀 마인드를 갖다 좀 바꿔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이제는 이런 우리가 어떤 설계 도면이랄까, 이 원리를 플로우 차트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잖아요. 20년, 30년 전처럼 이렇게 무대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좀 더 리저너블하고, 레셔널한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죠. 이렇게 본이라는 건 첫 번째로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다.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고, 자, 화면 좀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로드가 왔으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드는 이제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더라. 스트레인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LCS에서, 라쿠나 카나리쿨라 시스템에서 왜 그 협소하고 좁은 구멍을 흘러다니면서 활력이 얼마나 압력이 세지면서 더 힘들어졌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콜라겐 피블이나, 그래서, 이런 스트레인 제너레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콜라겐에 있어서는 피조 일렉트리스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게 결국은 제타 포텐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스트리밍 포텐셜까지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로드가 왔을 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콜라겐, 전기로 가는 일렉트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로드,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됐다 이 말이죠?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이 되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IFF,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가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거죠. 그 좁은 구멍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서. 이 IFF는 결국 어떤 케미컬들로 같이 실어나를 것이고, 그래서 케모 트랜스포트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케모라고 약자를 했지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그로스펙타, 또 로컬라이즈드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총칭해서 케모 트랜스포트 이펙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도 라미나 플로우가 일어날 테니까, 라미나 플로우로. 여기 있던 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뭔가 얇게 바람이 스쳐가네. 쉐어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쉐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이제 페리셀룰러 매트릭스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페리셀룰러 매트릭스에서 이게 플루이드 드래그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테더링 엘리멘트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이런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이 셀이 어떻게 로딩을 센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로딩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같다. 어떤 극심한 프레쉬,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그래서 프레쉬 같은 경우는 IFF를 통해서 이렇게 쭉 쉐어 스트레인이라든가 이렇게 페리셀룰러 매트릭스를 갖다가 플루이드 드래그를 일으키고, 일렉트리시티는 콜라겐을 통해서 그래서 제타 포텐셜, 스트리밍 포텐셜을 만들더라. 정리해보면 로드, 우리가 보니 로드를 받으면 결국은 프레쉬,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보온이 센싱하게 하더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문헌을 갖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여기가 제가 지금 이게 녹화하는 데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 소음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 불쌍하죠. 제가 어떻게 녹화할 공간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마이크도 좋은 걸 못 사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마이크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어떤 리마인드 하는 기회, 리마인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전공이 아니신 분들, 일반인분들도 조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전의 동영상이나 이후의 동영상에 좀 더 귀가 순해질 수 있게. 이순. 이순이면 굉장히 노인분을 얘기하는 건데, 귀가 순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리뷰 페이퍼를 리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선물 세트 같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 정리해 놓은 문헌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거, 이런 걸 제시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뭐 집대성이랄까, 편집이랄까, 이게 마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은 맛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게 구독 버튼, 또 뭐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종 버튼, 뭐 댓글까지 써주시면 악플은 정말 사절이고요. 악플은 정말 싫습니다. 써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보온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닥터 피해줘였습니다. 감사합니다.